가끔씩 제 채널에 오징어 약사 영상 보고 이렇게 당뇨가 나아졌다는 댓글이 달려 유튜브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당뇨가 나아졌다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재지 않고도 당뇨가 나아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호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확인법 중 하나는 바로 체중 변화인데요. 체중이 빠졌을 때 좋은 분들도 있고 반대로 체중이 늘었을 때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중이 늘으셨나요? 줄으셨나요? 제가 오늘 이거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 첫 번째는 체중 변화입니다. 원래 비만이었거나 내장 비만이셨던 분들의 경우, 즉 살찐 당뇨이셨던 분들은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당뇨가 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저절로 살이 빠진 경우가 아닌 운동이나 체중 감량을 통해 내장 지방이 빠지는 것이 당뇨가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나는 원래 말라서 더 빼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복부만 나와 있는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꼭 체중 변화가 없었더라도 복부 둘레 감소가 있었다면 당뇨가 나아지는 초록불 신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중 감소나 복부 비만 감소가 당뇨가 나아지는 신호인 이유는 인슐린과 내장지방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축적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원래 세포 속의 포도당을 축적시키지만 당뇨에 걸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복부의 내장지방도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은 또다시 근육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한마디로 인슐린 저항성과 내장 지방은 서로가 서로에게 먹이를 주면서 커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통해 당뇨가 호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내려가면 당연히 내장 지방 줄어들겠죠. 내장 지방 줄어들면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도 더욱 개선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당뇨가 좋아지면서 체중과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습관, 생활 습관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인슐린 분비량이 고갈되고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체중이 줄면 좋은 거라고 해놓고 또 이번엔 체중이 줄면 안 좋다고 하는 것,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식단 조절이나 생활 습관 관리를 한 다음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신호,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특별히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든 것은 나쁜 신호란 얘기예요. 이거 정리되셨죠? 그렇다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당뇨가 극복되고 있는 신호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살찐 당뇨분들이 당뇨가 나아지면서 체중이 감소한다면 마른 당뇨분들은 당뇨가 나아지면서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마른 당뇨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을 통해 체중을 늘리는 것이 당뇨 극복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당뇨와 살찐 당뇨는 당뇨의 양성이 살짝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찐 당뇨의 원인 중 하나가 내장지방이라면 마른 당뇨는 근육 감소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장지방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도 내장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근육 감소 역시 당뇨 발생률을 높이고 당뇨도 근육을 감소시킵니다. 근육이 적으면 근육 안에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이 적어져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져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에 걸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 생성이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은 축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후 제로인 단백질의 합성을 돕고 분해는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하여 당뇨가 좋아지신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증가했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화면 보시면 딱 티가 나지 않나요? 저 역시 당뇨가 좋아지면서 저 때보다 체중이 4kg가 증가했습니다. 마른 당뇨인이 근육을 만들면서 체중을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도 더 쉬워져 당뇨가 호전됩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 두 번째는 조직 염증 개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실명 원인 1위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의한 실명입니다. 이런 눈 건강 저하나 당뇨발처럼 염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합병증들도 당뇨인에게는 두려운 것인데요. 당뇨인 중에 시력이 나빠지거나 피부나 발 등이 간지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 당뇨가 나아진다면 이런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나타나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당뇨를 관리하기 전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증상 개선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당뇨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잘 이해하고 따라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당뇨인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 한번 해주세요. 당뇨를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 세 번째는 당화혈색소 수치 안정화입니다.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잴 때 나오는 수치들 이것저것 잘 모르는 말이 많아 뭘 봐야 할지 복잡하셨을 겁니다. 내가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검사지에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당화혈색소인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하시는 분들, 당뇨인들이라면 이 수치를
수치를 몇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정답은 6.5%입니다. 이거 딱 답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잘 몰랐던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워낙 잘 알려진 지표라 잘 안다고 생각했어도 의외로 진짜 중요한 6.5% 같은 목표 수치들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십니다. 그러니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딱 일부만 집중해주세요. 당화혈색소란 적혈구에 붉은색을 내는 혈색소, 말 그대로 피의 색소인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달라붙어 결합한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연히 포도당에 달라붙어 당에 절여진 적혈구의 비율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한번 당에 절여진 적혈구는 적혈구가 죽을 때까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새로 당에 절여진 혈색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서 지난 3개월간 혈당이 어땠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혈당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지난 3개월간 관리가 누적된 수치인 당화혈색소가 현재로서는 당뇨 진행 상태의 가장 정확한 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당화혈색소는 4에서 5.6%이고 6.5%가 넘어가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가 1% 올라가는 것은 평균 혈당치가 30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뭘 먹느냐에 따라 변화가 심한 그날의 혈당보다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높은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6.5%부터가 당뇨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당화혈색소의 목표치를 6.5% 가깝게 잡으시는 것을 관리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당뇨인들이 검진표에서 확인할 만한 지표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있습니다. LDL 수치는 당뇨인이라면 100 미만이 되게끔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당뇨에 걸리면 고지혈증 같은 혈관 합병증이 따라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더 쉽게 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공복혈당이 있습니다. 당뇨인의 공복혈당 목표치는 125 이하로 잡으면 되는데요. 보통 혈당 재실 때 이거 먹고 내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서 식후 혈당 재실 겁니다. 식후 혈당은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공복혈당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내 몸의 기본적인 당 상태이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은 당뇨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실 것은 공복혈당도 소화 속도나 야식 섭취, 수면의 질 같은 다른 요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내려가는 추세인지 올라가는 추세인지 시간을 좀 장기간 두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복혈당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매번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당뇨 성적표 받아보니 어떠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당뇨 걸리기 전후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려보면 내가 나름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적인 변화 이외에도 병원 가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수치, 당화혈색소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식단, 운동, 약 챙겨 먹기, 혈당 측정을 위한 체열, 당뇨인들은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식단 관리한다고 사회생활하면서 눈치도 참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 당뇨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결국 아직까지 당뇨에 지배당하지 않은 것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요.